저 더 이상 비행 못하겠어요. 저 진짜 더 이상 비행 못하겠어요. 갑자기 문득 비행 준비하다가 생각나는데 저 비행 말고 저 그냥 여행 갈래요. 이탈리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여행하는 승무원이 무슨 지루함을 느끼겠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승무원한테 비행은 일과 여행의 중간 지점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 마음이 붕붕 떠다니고 있던 저는 10시간 비행을 마치자마자 혼자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정말 혼자? 몹시 혼자? 커플 도착해서 기차표를 끊고 예약했던 유럽 호스텔 체인점인 제너레이션에 가려고 합니다. 기차표는 편도에 14유로 정도 지불했습니다. 비행 끝나자마자 또 비행기를 연속으로 타서 그런지 꼴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뻥안치고 한 20시간 정도 탄 것 같습니다. 로마 중앙역인 테르미니역까진 공항에서 30-40분 정도 걸리고 소매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여서 짐칸에 짐을 두는 게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 가는 내내 짐칸만 째려보면서 갔습니다. 짧은 데이오프지만 그래도 여행을 시작하는 날인 설레임이 있었고 이 설레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저의 동행자인 기차표를 살며시 앉혀보았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기차표랑 여행을 한다. 기차표와 사이좋게 오다 보니 금방 테르미니역에 도착을 하였고 숙소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로 내가 이탈리아에 와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끼가 없을 때여서 마스크 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어저께는 분명히 중국의 광저우에 있다가 지금 눈 떠보니 바로 로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얼른 가서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나와가지고 리조또나 피자, 스파게티 중에 하나를 먹으러 간다고 말하는 게 너무 못생겨서 편집. 테르미니역에서부터 쓸데리 없는 말을 하면서 15분 걸으니까 숙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로비와 익숙한 호스텔 풍경이 예전에 오픈데이를 보러 나왔던 예승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보다 5발짝 먼저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한 손님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성격 급한 한국인으로서 빨리빨리를 외치고 싶었지만 소심하게 혼자 눈썹으로 성미를 다스려 봤습니다. 아무도 안 봤겠죠? 드디어 체크인을 끝내고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는 길에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럽은 신기한 게 문 닫는 게 없어요. 문 여는 것만 있고 닫는 게 없어. 닫는 버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롭다는 뜻이겠죠? 저의 방번호는 201호였고 이번에는 싱글룸으로 예약했습니다. 비성수기라서 숙소비가 싸기도 했고 혼자 온 김에 철저히 혼자이고 싶은 마음에 싱글룸으로 한 곳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문 여는 거에서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창문도 못 열고 문도 못 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열 수 있을. 괜찮은데? 진짜? 스텔 진짜 약간 되게 세일해가지고 한 가격에 온 거 치고 진짜 만족스러운데?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은 방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방이 조금 작긴 했지만 호비 쪽인 제 몸뚱이 사이즈라면 혼자 충분히 뽕을 빼고 쓸만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힘든 여정으로 여기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영상을 다 찍질 못했는데 아까 진짜 비행기 탈 때 진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뭐 고등학교 때도 제가 이렇게 뛰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미니멈 시간으로 체크인 시간을 딱 맞춰서 겨우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로마 오는 비행기가 8시 5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였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체크인하는 시간이 7시 55분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딱 미니멈이거든요. 1분이라도 늦었으면 저는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지금 고민이에요. 제가 야경 투어를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갈까요? 말까요? 너무 피곤한데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일단 나가서 라자냐나 파스타나 피자 먹으러 고고싱 발음을 이렇게 안 되지. 맛집을 검색해서 다니는 스타일이 아닌 저는 그냥 이리저리 걷다가 음식을 왠지 먹음직스럽게 잘할 것 같이 생긴 종업원님이 손짓하는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유럽답게 빵 쪼가리를 먼저 주셨습니다. 아 이탈리아 빵은 뭐가 달라 보이네요. 기분상 그래서 그런가? 솔직히 별반 다를 건 없는데 그죠?
자매품으로 뭔지 모를 길쭉한 과자도 주셨는데 정말 아무 맛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냥 무맛. 드디어 기다리던 저의 라자냐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음료수까지 총 10유로를 지불했습니다. Not bad. 길 가다가 아저씨 보고 들어온 가게인데 정말 머리털 나고 먹어본 라자냐 중에서 최고라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먹은 라자냐와 모양이 달랐고 안에 치즈는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쭉쭉 늘어나고 듬뿍 들어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걸 뱃속으로 털어놓았고 이탈리아 첫 끼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 또 먹고 싶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는데 사람이라면 밥 먹고 바로 누워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졸려서 야간 투어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내일 이탈리아 남부 투어를 예약했는데 1+1 행사여서 그런지 야간 투어도 공짜로 따라왔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런 건 야무지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 쥐어 뜯어가며 나가기로 했습니다. 털먹도리하고 나갑니다. 고고. 그렇게 나간 야경 투어는 역시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새벽 5시 22분이에요. 저는 이제 다시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조금 화장을 좀 했어요. 이게 뭐 티가 나나? 진짜 완전 새벽이어서 저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 가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약속 장소인 마조레 성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 숙소에서 한 1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아까 되게 전에 숙소가 약간 흐미진 곳에 있어서 공사장을 지나야 됐었거든요. 아까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좀 나오니까 괜찮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걷는 것도 좋네요. 맨날 두바이 되게 더운 나라에 있다가 이렇게 추운 공기 마시면서 좋은 것 같아요. 캠퍼스로 가는 당일치기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고 13시간 동안 폼페이, 소렌토, 포지타노를 도는 이탈리아 남부 투어 코스였습니다. 박재벌 가이드님이랑 함께 했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 재밌게 투어를 진행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이름이 재벌이세요. 정말 탐나는 이름. 폼페이 가는 길에 잠깐 휴게소를 들려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원래 일할 때 말고는 커피를 안 마시는데 이날은 새벽부터 움직이는 일정이라 카페인 수혈을 좀 해봤습니다. 폼페이를 거의 도착할 때쯤 투어에 꽂힌 수신기를 받았습니다. 센스 있는 가이드님께서 가는 길에 노래를 틀어주셨습니다. 주변 풍경과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려서 노래랑 함께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킨 건데 황당한 게 수신기 이어폰을 통해서 나오는 노래랑 혼자 듣고 있었던 거였어요. 헛짓거리 좀 하다 보니 살아 숨쉬는 역사를 볼 수 있는 폼페이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정면 보시면 흑빛 안 되게 막 도망가네.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손을 댄 도시인 이탈리아 폼페이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세계 유적으로 남아 아직까지 그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횡단보도, 차도, 우물, 표지판,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조각과 그림으로 그들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이는 약간 민망스럽지만 눈을 절대 뗄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 모양은 사창가의 위치를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밟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 시절 우물도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는 화장실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길가에 오픈된 화장실. 혼자 왔으면 그냥 돌덩이가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지나쳤을 것들을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니까 폼페이를 야물딱지게 둘러보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최고의 놀이문화 장소인 극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앉는 자리에 따라 그 당시 신분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앉은 자리는 천민 자리였습니다. 천민,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가까워질수록 귀족이고 이 극장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즉 살인하는 장면을 연극한다면 노예를 데리고 나와 그들을 죽이면서 정말 리얼한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대 유적지에서 아리랑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어려서부터 듣던 아리랑인데 살면서 이런 고대 유적지에서 듣게 되니까 마음이 괜시리 울컥했습니다. 노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이드님. 참고로 마이크 안 쓰고 생목으로 부르신 겁니다. 진짜 대단해. 잠깐 주신 자유시간에 원형극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풍경을 조금 감상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 앞에 있는 오렌지 주스 가게 아저씨가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음물 오렌지 주스. 달바요, 바바요. 이탈리아의 점심은 역시나 파스타. 맛 평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잘 먹었습니다. 배를 채운 뒤 소렌토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가이드님이 준비하신 이벤트에 사연을 보내면 이탈리아 남부의 명물인 레몬 소주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사연의 출구. 아쉽게도 저보다 더 사연이 깊으신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전남친서를 풀었어야 했나.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 소렌토의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긴 어게인 3의 촬영지라고도 합니다. 이탈리아 비수기인 겨울에 와서 그런지 약간 겨울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겨울에 왔으니 어쩔 수 없죠? 내려서 기념사진 몇 방 박아줬습니다. 혼자 온 여행객이라서 처음엔 왕따였지만 같이 밥 먹고 다니다 보니 친해진 분들이 생겼습니다. 친구 생겼다. 두바이는 편의점 없어요? 마지막 목적지 포지타노로 가는 길에 브래드 피트가 안젤리나 졸리에게 결혼 선물로 사준 섬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졸리섬이고 우리나라 돈 229억을 주고 사줬다고 합니다. 눈물을 훔치며 남의 남자가 남의 여자한테 기깔나게 사준 섬을 보다 보니 마지막 포지타노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지타노의 명물은 레몬이라고 합니다. 날도 좋고 기분도 좋으니 레몬 맥주를 하나 사서 여행하면서 친해진 분들과 함께 맥주를 마셔봤습니다. 맥주 마시고 레몬 샤베트 사러 가게 들어갔는데 계산대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옹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생명체 같습니다. 그렇죠? 샤베트는 하나 사서 셋이서 맛만 봤는데 상큼하고 시큼한 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고 당일치기 남부 투어는 끝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한국분들과 함께하면서 한국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 너무 좋았고 오늘 이 순간이 제 인생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투어한 분들이랑 마지막에 한식을 먹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행의 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여행에서 만난 분들은 정말 제가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낯선 곳에서, 낯선 땅에서 만나가지고 여러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알지 못했던 사회,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혼자 다니는 여행이 어떻게 보면은 혼자 다니는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팔 아프다. 이렇게 저의 이틀 반 짧은 이탈리아 여행은 끝이 나고 두바이로 고고싱 바이! 이탈리아에서 오지 않는데 오늘은 인도로 갑니다. 뿅!